자, 넘겨보시죠. 옹벽 시공시 유의사항을 봅시다. 옹벽 시공시 유의사항 보시면 시공 플로우가 나와있죠. 시공 플로우가. 그러면 이게 시공 유의사항이에요. 시공 유의사항 답 쓰는 방법이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공기술사의 답은 무엇이다? 시공 유의사항이다. 시공 유의사항의 답 쓰는 요령은 여기 강의 안에 나와 있어요. 시공 플로우를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 플로우에 따라서 각각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각각 단계별로 잘하자가 답입니다. 못하면 붕괴되니까 쉽죠? 정말 뭐 어렵지 않아요. 시공기술사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공의 처음부터 끝까지 쫙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잘하자. 이게 답입니다. 자, 한번 봐보시죠. 먼저 여러분들이 저랑 맨 처음에 계속 배웠던 게 뭐죠? 설계 안전 검토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토합의 이론도 배우고 토합의 정체에 대해서도 배우고 누가 토합을 제안했는지도 배우고 그 다음에 안전 검토 방안도 전활 지원 배웠잖아요. 그렇죠? 설계 안전 검토를 해서 OK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설계 단계가 끝났어요. 발주하죠. 그 다음에 입찰 봤어. 시공사가 들어와가지고 시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 먼저 뭐를 합니까? 얘네들이 지지력 확보해야 되잖아요. 옹벽을 세우려면 지지력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옹벽의 근입장이 아까 전에 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0.5 맞아요. 좋아요. 어찌되었건 괜찮아. 봅시다. 보세요. 기술사 답안에 대해서 제가 핵심 사항을 설명드릴게요. 표, 그래프, 그림, 공식, 숫자. 그 다음에 표에 있는 숫자들마저도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씁니까?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것만 두텁게 써야 되니까. 아닙니다. 행위를 하세요. 0.6이든 0.5든 중요치 않아. 선생님 현장이 0.6으로 했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우리 현장에 적합한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의 숫자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냥 내가 했던 현장과 경험이 다를 수 있어요. 채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전화할 것 같습니까? 어이씨 뭐지? 틀렸는데? 누구지 이름이? 찾아보고 전화 안 한단 말이죠. 행위를 하세요. 하셔야 돼. 왜냐면 0.6이든 0.5든 근입장의 깊이를 쓰시잖아요. 선생님은 공학적인 표현을 하셨어. 그러니까 점수를 줘요. 근데 이 선생님은 0.4인가? 0.5인가? 잘 몰라. 바쁘니까 그냥 안 써. 점수 안 줘요. 가산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숫자 표현은요,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을 움직여. 그럼 숫자가 틀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돼요. 아무거나라도 쓰세요. 모르겠으면 진짜 아무거나 쓰셔야 돼. 근입장 모르겠으면 1m든 2m는 쓰세요. 20m로 써도 돼. 진짜로. 우리 현장이 그랬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안 쓰면 빵점이야. 진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로. 근데 안 쓴단 말이죠.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제발 썼으면 좋겠네. 나중에 합격 수준이 되잖아요. 대충 찍어도 맞아요. 대충 찍어도 맞아. 자, 봅시다. 그러면 기초 지반 처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굴착을 한다 칩시다. 굴착의 깊이가 근입장에 들어가는 0.5까지 굴착을 할 거 아닙니까? 0.5보다 더 굴착을 할 거예요. 왜냐? 옹벽이 안 세워져. 지지력이 확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골재로 치환을 하겠죠. 얕은 기초 지지력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더 파야 되겠죠. 그래서 단단하게 기초의 지지력을 확보했어. 지지력을 확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겠죠. 왜냐? 작업성을 위해서 버림을 타설을 해야 철근 배근을 할 때 먹줄 튕기고 편하잖아요. 관리도 비 올 때도 편하잖아요. 훨씬. 그러면 철근을 배근을 했어. 기초 철근 어떻게 하죠? 콘크리트 타설하잖아요. 이제 철근 배근하고 나서 거푸집 설치한 다음 콘크리트 타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옹벽이 단단하게 놔두면 줄눈을 설치하잖아요. 수축 줄눈 설치하겠죠. 물론 신축 줄눈은 공사 중에 설치할 거고 공사 완료 후에는 신축 줄눈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옹벽 시공이 끝났으면 뒤치험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마무리되지. 뒤치험하고 나서는 뭘 해야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중도 공사. 모든 시공 유의사항에 들어가는 거는요, 검사 쓰세요. 시공 유의사항의 핵심은 무엇이다? 검사. 선생님, 여기 맨 뒤에 있는 선생님,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공 유의사항의 핵심 답안은 뭐다? 검사. 선생님 진짜 검사를 반드시 쓸 거야. 왜냐,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으니까 답안 쓰다가 검사 빠졌네 하면서 쓰실 거란 말이죠. 각인 기억이 돼야 돼. 검사. 답안 채점 매실 때 검사 없으면 진짜 막 빨간색으로 검사
크게 쓸 거예요, 크게. 검사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옹벽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배수 시설이다. 그래서 배수 시설을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용하면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자, 비탈면이 있어요. 비탈면이 여기가 대지 경계여서 부득이하게 여기다가 옹벽을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깔 거냐? 이만큼 까겠죠. 이만큼 깔 거예요. 이게 1대 1.0 정도의 구배를 임시 구배를 형성할 거예요. 여기 국토부에서 제한한 임시 구배잖아요. 1대 1.0에서 1대 1.1 정도의 임시 터프하기 구배를 형성해야 까고 나서도 안 무너지니까. 안반의 상태가 좀 1대 0.3에서 1대 0.5까지도 굴착을 할 거예요. 이렇게 굴착을 해야 여기다 옹벽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자, 먼저 굴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설계 안정성 검토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 기초 지반을 처리를 할 거예요. 골재든 뭐든 채울 거야. 그 다음에 이게 1번이면 2번 뭐죠? 옹벽을 이렇게 세울 거 아닙니까? 거푸집을 여기다 세울 거예요. 거푸집 세워가지고 파설할 겁니다. 옹벽이 올라갔어. 옹벽이 올라갔죠? 콘크리트가 타설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줄로는 설치하죠. 시공 완료됐으니까 줄 여기 설치할 겁니다. 옆에다가도 설치하고 기타 등등 설치할 거예요. 신축 줄론과 수축 줄론은 설치할 거란 말이죠. 그림으로 보면. 그 다음에 줄론 설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채워야죠. 여기 다 턱박이 된 걸 채우고 나서 뭐 합니까? 채우고 나서 여기다 다짐도 검사하잖아요. 다짐도 검사.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배수 시설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가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도 다 됐으면 여기다 배수 시설 설치하고 구조물을 타설할 때 있을 거니까 이 채우면서 여기다가도 설치를 하겠죠. 자갈층들을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시공 순서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이미지화 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린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시공 플로우로 봤으니까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기초 지반 처리 봐보세요. 굴착, 다짐, 용수 처리, 지지력 확보 등등. 그 다음에 철근 배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철근 콘크리트 과목 배우셨나요? 배우셨어요? 그런 철근 콘크리트에 답 쓰는 요령이 뭔가요? 핵심 단어가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에 콘크리트 단원에서 핵심은 뭐예요? 배합설계 핵심이에요? 선생님 뭐예요? 사실 수강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단어 3개만 하는데 따라해보세요. 재배시. 콘크리트는 재배시가 답이에요. 재료, 배합, 시공. 콘크리트 재료에 재료 시, 골, 물, 혼 있어요. 시멘트, 골재, 물, 혼화제. 이게 재료예요. 콘크리트 재료. 배합. 양질 배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프 그려져 있죠? 배합 그래프. 이게 무엇이냐?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최대로 키우고 잔골재와 물 시멘트비는 적게 한다. 그게 합리적인 최적 강도다. 이게 배합 그래프란 말이죠. 저는 시공기술사 합격할 때 매 교시마다 이 배합 그래프를 그렸어요. 4줄에 걸쳐가지고 배합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좀 이뻐진단 말이죠. 이 그래프가 숙달이 되면요 30초면 그래요. 그래서 표 그래프 그림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옆에는 이걸 그려주면 돼요. 쉽죠? 오토매틱으로. 콘크리트에 배합이 들어가잖아요.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단어에 따라서 옆에다가 맞춤 그래프를 계속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 교시별로 매번. 그렇게 해야 시간을 단축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글을 쓰면서 이 단어에 알맞는 그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생각을 하는 거죠. 손은 그리고 생각은 다른 걸 전개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술사가 합격되는 수준이 되잖아요. 이 배합 그래프처럼 짝을 짓는 단어와 그래프가 100개 정도는 선생님들이 주시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장난컨대. 그 정도는 되어야 합격해요. 배합 그래프 어떻게 한다? 최대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최대한 크게, 잔골재는 물 시멘트비는 작게. 그게 좋은 콘크리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철근 배급 및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어요. 그 다음에 줄눈 시공을 해요. 신축과 수축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배우셨어요? 줄눈? 예. 아직? 네. 아직?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신축 줄눈과 수축 줄눈이 있어요. 신축. 수축 이따 칩시다.
신축은 뭐고 수축은 뭐냐? 여기 써져 있어요. 온도 변화, 균열 방지, 기타 등등 써져 있는데 신축은요. 이런 겁니다. 열 팽창. 여름 되면 열 팽창이 발생되잖아요. 철도 레일 여러분들이 탈 때 기차가 그냥 순탄하게 박합니까? 그게 아니죠. 레일 살짝씩 틈이 벌어져 있잖아요. 왜? 열 팽창 되니까 이 신축 줄루는요 열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구조물이 절단되어 있어요. 절단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절단되느냐? 간단하게 우리 옹벽으로만 설명할게요. 저는 중력식, 역형. 중력식은 10m에 한 개씩 설치하고요. 이거는 20m에 한 개씩, 한 개소씩 설치한다. 뭐 계략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현장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틀리니까 15라고 써도 돼요. 5라고 써도 돼. 근데 계략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설치되느냐? 옹벽과 옹벽 있잖아요. 이 사이를 아예 절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링제 같은 걸로 채우고 여기다가 다웰바를 설치하는 거죠. 강봉을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신축 줄눈이고요. 수축 줄눈은 더 간단해요. 얘는 뭐냐면 균열 유발 줄눈이에요. 콘크리트는 너무 좋은 재료야. 너무 좋아요. 콘크리트는 왜? 형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강도도 단단하잖아요. 사용 시에 너무 유리한데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 단점은 균열. 균열이 없는 콘크리트는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건 미세 균열이라도 생겨요. 언제 생기느냐? 콘크리트가 양생하는 과정에서 태생적으로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균열을 구조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내가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균열을. 그러기 위해서 수축 줄눈을 설치하는 겁니다. 수축 줄눈은요 어떻게 설치하느냐? 중력식과 역티형으로 갑시다. 말이 나왔으니까. 중력식은 옹벽의 두께가 두껍고 매시브 하잖아요. 중력으로 버티니까 얘는 10% 정도에 한 개씩 설치합니다. 역티형 최대 깊이 35mm 이 내로 해가지고 설치해요. 어떤 식으로 설치하느냐? 봅시다. 면을 이렇게 봤어. 이렇게 못따기를 하면 돼요. 이 깊이가 최대 깊이가 3.5cm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 어떻게 설치합니까? 수축 줄눈 현장에서. 현장 감독하실 때 어떻게 하나요, 얘네들? 거푸집에다가 쫄대 붙이잖아요. 쫄대 파란색 삼각형 붙이지 않습니까? 시공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쫄대 딱 뜯어내죠. 옹벽들 봐보세요.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파이 있잖아요. 삼각형으로 저런 식으로. 안 보셨어요? 네.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나갈 때 옹벽을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신축이든 수축이든 다 설치되어 있어요. 옹벽 시설들은. 이제 내가 세상을 아는 만큼 보이니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줄눈 시공하고 나서 뭐가 들어간다? 뒤치용. 뒤치용 엄청 중요합니다. 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맞는 아이템들을 퍼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 봐보세요. 기술사는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 엄청난 장점이 생겨요. 내가 지금 신축이든 수축이든 배웠잖아요. 콘크리트의 모든 단원에 다 써먹을 거야. 어떤 걸? 이 표를. 이 개념을. 옹벽에서 배웠으니까 옹벽에서 끝이 아니라 도로 나중에 콘크리트 도로 포장할 때 다 들어갈 거고요. 콘크리트 과목에 다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모든 구조물 교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다 넣는 거예요. 이 표를. 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한 사이클을 돌리잖아요. 모든 공정에다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될수록 답안에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져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할 거고요. 써먹을 걸 많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뒤치험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뒤치험에 뭐 엄청 써놨어요. 이게 개꿀이에요. 개꿀. 우리 아들이 10살인데 맨날 오 개꿀! 이게 개꿀이란 말이죠. 왜? 뒤치험은요 양질토사 품질 규정을 여기 나열한 대로 쓰시면 되는데 이걸 길게 쓰면 9줄 정도 사라지는데 이게 왜 좋냐? 숫자로 돼 있잖아요. 숫자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숫자로 나열한 몇 개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계속 강의할 건데 그런 것들이 답 쓰기 너무 좋아. 내가 답을 퍼펙트하고 스페셜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숫자로만 답안을 도배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쭉쭉 가는 거지. 그죠?